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영명입니다. 5월 1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죠.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돈을 잃지 않고 계속 벌 수가 있습니다. 상승을 확신하면 내 멘탈이 흔들거리지 않는다. 그러나 상승을 확신하지 못하면 심지어 상승이 나올 때조차 내 멘탈이 흔들거린다. 왜? 언제 폭락할지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금 바닥을 찍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찔끔 또 하락이 나오겠죠. 또 요거 빠져가지고 흔들거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중요한 건 여기서 횡보할까요?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저는 일정 기간 이후에 상승이 예정되어 있다. 상승을 넘어선 폭등이 예정되어 있다.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일전에도 4월 7일 미중 관세 그거로 극도로 시장에 밀렸을 때 4월 7일입니다. 이때 제가 과거 자료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방송에서 직접 들려드릴게요. 이 4월 7일 때 니케이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크게 한번 울었습니다. 4월 7일이었죠? 자, 보시면 이 날짜가 4월 7일, 이 바닥이 4월 7일이었어요. 시장이 크게 한번 밀렸다. 이때 경제 위기로 가는 거 아니야? 시장이 공포로 쩔었었다. 많은 개인 투자가 많이 다 포기했었죠. 그러나 저는 이때 뭐라고 했는지 그 방송 속에 직접 4월 7일 자료 이때 근간에 제가 뭐라고 방송했었는지 쭉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4월 7일에 직접 제가 오늘 들려드릴게요. 뭐라고 이야기했었는지. 바로 이 자리로 복귀했다는 거. 저는 이때도 복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 근데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근거에 의해서 백데이터에 의해서 시장의 흐름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시장의 흐름이 분명히 제자리로 돌아왔다. 직접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원화는 지금 강세죠. 그때 보면은 원화가 16년 만에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가 올지도 몰라. 원화가 최대폭의 약세였다. 지금 강세죠. 원화 강세 흐름입니다. 1390원 많이 떨어졌죠. 여기에 위안화도 그때는 약세였었어요. 원화 위안화가 동시에 약세였었다. 지금 위안화가 강세 국면이죠. 그쵸? 여기 한 번 더 S&P 500 선물지수가 4월 7일이었습니다. 이때 이 자리예요. 여기에요, 여기. 이때 시장이 공포에 쩔었는데 결국 쭉 하고 내려왔죠. 그때도 4월 7일에도 이렇게 될 거라고 제가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근거에 의거하겠죠. 그렇죠? 직접 들어보시죠. 바로 4월 7일입니다. 4월 7일 전 세계 자산 공포. 쫄리면은 보세요. 영상을 직접 한 번 더 보시고요. 같이 한번 제가 뭐라고 하셨는지. 실력이 진짜 있어야 된다. 그럼 과거를 통해서 이 자료를 봤다면 앞으로도 제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있겠죠. 시장을 통찰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방법과 원리를 배울 수가 있겠죠.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횡보를 나왔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낙폭이 깊었죠. 경제 위기로 가면 결국 이렇게 가다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술적으로도 반등 나올 시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수직으로 낙하했으면 결국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는 거. 허나 경제 위기가 오지 않으면 반등 이후에 에너지 응축기 이후에 다시 이 자리로 복귀하게 될 겁니다. 자, 또 하나 증시의 낙폭이 무척 컸습니다. 자, 보면 니케이 증시가 무려 7.5%, 미국 증시가 한 2거래일 기준으로 10%가 넘었던 충격의 폭락이 나왔다. 자, 아시아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어요. 무려 항생지수가 13%, 상해종합이 7.34, 니케이가 7.38,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이 현재 시간이 저녁 9시 48분인데요. 4.53, 4.32, 4.14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크게 울었죠. 대부분 니케이 증시와 거의 비슷한 흐름이에요. 이렇게 언더슈팅에 나와 있죠. 그럼 뭐죠? 이제부터는 반등이 나올 시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기술적인 반등. 또한 경제 위기가 어디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다음에 무너지는 거야. 다시 무너지게 될지 이거는 실물경제 위기로 갈 수 있냐가 좌우하겠죠. 그러나 실물경제 위기로 가기 위해서는 채권 금리와 외환 시장의 큰 변동폭이 나와야 됩니다. 채권 금리도 급등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오거나 또는 외환 시장도 급등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오거나 이 변동이 잡혀야 돼. 그러나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은 변동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이슈에서 우리 하루 만에 33년 만에 원화 가치가 큰 폭의 약세를 보였다고 나오고 있어. 원달러 환율이 5년 만에
죄송합니다. 5년 만에 최대폭이었다. 환율이 33.7원 급등했다고 나와 있죠. 허나 이거 보면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루 만에 급등 나와서 치자고요. 여기를 뚫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엔화는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이 국면에 있고요. 위안화는 약세 국면입니다. 현재 큰 변동이 없어. 달러 또한 약세로 가다가 찔끔 튀었어. 국채금리 또한 보게 되면 3개월 동안의 흐름이죠. 스물스물 내려가고 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이 속도가 무척 가팔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걸 동의하시나요? 경제 위기가 오지 않으면은요, 주식과 코인에 이렇게 낙폭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낙폭이 안 나면 관세 이슈를 흔들었잖아요. 관세 이슈는 시장을 붕괴시키는 요소가 아닙니다. 트럼프 1기에도 마찬가지였어. 1기 때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증시는 우상향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도 충분한 수백 번의 변동폭이 있었죠. 지금은 트럼프 2기입니다. 낙폭은 단기간에 치게 되면 이 트럼프 1기보다 더 깊었어. 허나 경제 위기는 아직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또한 액션이 나올 때가 됐어. 이제 미국이 중국에다 관세를 때렸더니 중국도 미국에 관세를 때렸잖아. 맞불을 놨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공포감으로 밀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상장 기업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상업용 부동산, 이게 붕괴가 돼야 돼. 미국의 상장 기업이 도산이 나야 돼. 이로 인해서 전통 금융권이 도산이 나는 거야. 근데 하나에 머무르지 않고 이게 확장되면서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되는 거죠. 이러면 진짜 경제 위기가 옵니다. 허나 이게 시간차를 두고 예정되어 있다는 거. 아직은 아닙니다. 그럼 그들의 전략은 뭐죠? 공포로 밀어놓고 결국 일정 구간 이후에 추세를 전환시킬 시기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S&P 500 빅 선물 지수예요. 이제 공포가 거의 와닿았어요. 여기까지 들었잖아요. 이게 8월 5일이에요. 바로 일본 블랙 모델 사태 때. 지금 거의 똑같은 자리에 있죠. 더 치고 올라가면 경제 위기로 확장하는 거야. 하나 이 근방에서 이제 갭으로 떴잖아요. 공간이 비었잖아. 갭상이라고 하거든요. 시작과 동시에 가격이 뜨고 시작하는 거. 거의 고점권에 와 있다. 이제 급하게 밀고 공포로 의도적으로 조장했다. 감이 오시겠죠. 결국 가격이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시기가 오고요. 이제 어느 공간 이후에 그들의 움직임 또한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들이 싸우고 있지만 결국 또한 이제 협상을 하자. 한순간에 또한 분위기 또한 돌릴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뭐죠? 경제 위기 오지 않으면 얘 또한 물량 소화하고 상승이야. 비트코인도 상승이고요. 이번 상승의 키는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죠. 리플가의 소송 이미 종료가 됐어. 이더리움이 증권선 시비에서 벗어난 게 바로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입니다. 이거를 도입시킬 거라는 거. 누가? 피델리티, 프랭클 테브턴, 그리고 블랙락. 얘네가 준비한다는 거. 누구와 함께? SEC와. SEC의 암호화폐 TF에서 첫 번째 의제가 바로 암호화폐 증권성 유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코인 시장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라는 거. 이게 결국 리플가의 소송이 종료가 났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 알트코인 현물 ETF가 무려 11종이 신청이 되어 있죠. 11종이 말입니다. XRP ETF는 15개입니다. 그리고 파생으로 확장해 나가죠. 진정한 시장의 버블은 알트코인의 버블입니다. 알트코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얘네가 떠야 개인들이 들어오고 포모가 오는 겁니다. 얘네가 들어오고 포모가 온 이후에 경제 위기가 오는 겁니다. 모두가 노할 때는 경제 위기는 오지 않아. 예전에도 똑같았어. 지금은 공포로 가격을 밀었죠. 의도적이죠. 이제 그들의 액션 또한 나올 시기를 우리는 차분히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4월 7일 영상 말입니다. 안 보셨던 분들은 4월 7일 영상을 직접 보시고요. 전 세계 증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관세 이슈는 지나간다. 관세의 의도는 미국을 기반으로 한 혈관을 잘라낸다. 미국은 미국 내에서 돌린다. 그거에 대한 진정한 명분이었다. 사실상 트럼프 2기뿐만 아니라 바이든, 트럼프 1기, 오바마 때부터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은 진행되어 왔었다. 그 연장선이었다. 여기에 두 번째, 달러 약을 만들기 위한 일환이었다. 관세를 명분으로 해서 미국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각 국가들에게, 해외의 국가들에게 니네 자국의 통화치를 좀 올려. 그래야 달러가 약세로 변해. 두 번째, 보유하고 있는 달러로 미국 국채를 좀 매입해. 그럼 국채금리가 내려가니까 이 두 가지를 압박해 왔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시장으로서 보게 되면 금융시장을 컨트롤하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거. 직접 빅딜 합의가 나왔었죠. 중국과 미국의 빅딜 합의. 4월 7일에 제가 뭐라고 했었는지 근거 자료가 나와 있다. 그동안의 모종의 합의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 흔들고 끌어올리고 있는 과정이다. 이미 독일 지수는 고점 돌파를, 자,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독일 지수는 고점 돌파를 하였다는 거. 그쵸?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누가 보더라도 물량을 건전하게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빠져있을 때는 공포에 쩔었었다는 거. 이게 월봉이에요. 하나하나가. 독일 지수도 강한 아랫꼬리가 나왔었다는 거. 허나 보시다시피 밀렸지만 꼬리를 달아주면서 매수자가 들어오면서 고점을 뚫어가고 있다는 거. 증시는 계속 달려나간다. 어떻게? 파동을 그리면서. 코인도 마찬가지다. 파동을 그리면서 계속 달려나간다. 쫄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진짜 실력을 기르는 거니까. 컨닝할 수도 없어. 따라할 수도 없어. 따라해봐. 따라할 수 있는 실력 자체가 안 되니까. 경제학자도 못 따라하니까.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자, 4월 7일 전 세계 증시가 공포에 쩔었었다. 그때 제가 그때뿐만 아니라 진짜 수백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음 상승장의 주역은 이더리움이다. 왜? 알트가 올라가기 위해선 이더리움이 폭발해야 된다. 이더리움이 터지게 되면 이더리움이 불확 시장에서 제거가 돼야 되겠죠. 이걸 위해선 이더리움에 대한 옵션이 이미 승인 났죠. 그리고 스테이킹이 승인 난다. 그럼 이더리움이 증권소 시비에서 벗어난다. 많은 알트코인들이 증권소 시비에서 벗어난다. 알트코인 ETF가 시간차를 두고 승인이 된다.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가격이 먼저 뜨고 있다. 블랙락과 SEC가 회담을 통해서 스테이킹 도입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기간 이더리움 보유량이 내년 1000만 개 돌파를 전망한다. 지금 고작 약 80만 개 정도입니다. 80만 개. 80만 개에서 내년에 1000만 개를 돌파를 전망한다. 기간의 이더리움 보유량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ETF를 통해서 기관들이 대규모로 자금을 쏜다는 겁니다. 감이 오시죠? 버블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탐욕이죠. 아직 상승 초입 구간이에요. 이더리움이 끌어올라가면 많은 코인들이 상승해 나온다. 알트가 터지면 드디어 개인들이 들어온다. 미디어가 양머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진정한 버블의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겠죠.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옵니다. 모두가 예스가 하는 시절이 와야 결국 버블은 터지는 겁니다. 허나 그 구간까지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음을 직시하시면 되신다. XRP를 성공하려면, 리플 투자로 성공한다면 많은 양의 XRP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크게 수정이 필요하겠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전 세계 4%, 10,000개 언저리입니다. 10,000개. 자, 그 다음 1만 개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보유하나. 1만 개도 없어도 돼요. 조금 적더라도 결국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투자하는 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가. 경제 위기 전에 한번 차익 실현해야 되겠죠. 시나리오 1입니다. 리플의 탄생 이유는 가치 엔터넷을 구축한다. 웹 3.0, 스위프트 2.0, 블록체인, 화폐혁명을 바꾸기 위해서 진행했던 거죠. 여기에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거기에 주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얘가 최대 쩐주이고요. 뱅가드, 블랙락 뱅가드. 그러면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에서 본격적으로 코인에 대한 ETF와 코인에 대한 라이센스를 진행하고 있었죠.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크립토닷컴과 ETF 출시를 추진한다. 연말 목표. 이거 하나를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그리고 달러의 주인장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시장을 부스팅한다. 부스팅을 넘어서 버블로 끌어올린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함께 얘네들이 지금 가격대에서 개수를, 심지어 부채를 조달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속칭 빤스까지 매집하고 있다. 마이클 슈엘러의 눈에는 비트코인 1 비트코인이 1,300만 달러, 1,400만 달러, 원화 기준으로 181억 원이에요. 이 가격대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기준 약소하게 100억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1BTC 100억이면 1XRP 100만 원이 무척 쌀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년 기준으로 좀 보고 있어요. 트럼프, 미국 정부 결제 시스템 전면 개편했죠. 그쵸? 전자결제로 전환한다. 이게 결국 데이터로 전환하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과 직결되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SNS 통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소라나, 에이다 요 준비선을 직접 언급했었죠. 트럼프는요, 우리에게 충분히 힌트를 줬어요. 미국 증시 랠리가 시작한다. 그리고 직접 합의 수식이 나왔죠. 역시나 흔들긴 했죠. 뻥카를 쳤죠. 개수를 바닥거려서 누가 모았겠죠. 그리고 끌어올리는 작업에 들어가죠. 국가 준비자산도
향후 시간차를 두고 예정대로 도입됩니다. 이미 리플과의 소송은 완전 종료가 됐어요. 여기에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돌아온다. 시장의 버블이 따라오고 있다. 미국 재무부 또한 디지털 머니 이거를 발행합니다. 이 발행을 통해서 직접 코인에 대한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다. 시스템의 인프라를 직접 준비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그리고 블랙록이 SEC와의 직접 회담을 통해서 스테이킹 기능을 도입하고 증권의 토크나 암호화폐 상장 지수 상품 ETP 승인 기준 등을 논의하였다. 그럼 100% 스테이킹이 승인 도입이 되는 겁니다. XRP 현물 ETF 또한 준비가 되고 있죠. 그레이스케일 21저스, 위즈덤트리, 카나리, 비트와이즈, 카나리, 위즈덤트리, 코인시어스, 프랭클 템프턴, 바네크, 포르시어스. 많은 기관들과 함께 XRP 현물 ETF가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 5대양 6대주에 리플렛이 혈관망을 깔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프라가 확장하고 있죠. 이 망을 통해서 많은 코인들이 이동합니다. 여기서 XRP는 브릿지와 송금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전세계 스위프트 시장 규모가 원화 기준으로 36경 원. 지금 XRP의 가치에서 공이 3개가 더 붙은 다음에 곱하기 2가 될지 3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플러스 새로운 통화 시스템의 인프라를 재구축한다. XRP 투자하는 이유는 새로운 혈관을 만들기 위해서, 즉 가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서. BTC는 진짜 금이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대장이다. 이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그 시기가 오고 있음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허나 고기 잡는 방법과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이 진정한 이야기가 제가 말씀드리죠. 월 7만 원 아깝지 않다. 오히려 영상 하나가 그것을 대체하고도 남음이 있다. 실제 많은 분들께서 많은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지대로 고기 잡는 방법과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